안녕하십니까. 첼시 토크입니다. 저는 웹스터. 저는 흡이차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사우스햄튼전을 리뷰하겠습니다. 사우스햄튼전 정말 오랜만에 대승을 가져왔는데요. 물론 최하위 순위 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는 첼시에게 있어서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면 보약 같은 굉장히 첼시에게 후반기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파헤쳐 봅시다. 네, 일단 27라운드가 지금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는데 그래도 다른 팀들의 결과를 살펴봤을 때 여전히 챔스 경쟁에서 첼시가 충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그 근거를 보여줬던 경기가 또 사우스햄튼전이기도 하고요. 3월 국대주간 이후에 잭슨, 포파나, 라비아, 마드에크 이런 선수들이 복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전까지 좀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 승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대목이었고 또 국대주간 전까지 잇몸으로 좀 버틸 수 있겠는데 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경기라고 보고 아스톤빌라전에서도 사실 저희가 결과와 관계없이 좀 긍정적인 피드백이 들어갔다 이런 평을 했잖아요. 이번 경기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면서 좀 앞으로의 모습을 좀 기대하게 되는 그런 경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스톤빌라와 전과의 좀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단 제임스가 약간 관리 차원이겠죠. 벤치로 내려가고 그냥 쿠쿠레아가 평소 하던 것처럼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왔어요. 귀스토가 와이드 센터백 역할을 맡았고 또 아스톤빌라전에서 귀스토가 했던 역할을 이제 아예 전문적인 윙어인 산초가 하게 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초가 귀스토만큼 배후 침투를 해주고 운동 능력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볼을 잡았을 때 수비로 고정시키고 측면에서 플레이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제임스의 수비 보호가 아스톤빌라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카이세도랑 엔조에 좀 부담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임스가 관리 차원으로 빠지면서 그런 중원이 헐거워진 것을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하면서 다시 대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쿠쿠레아가 최근에는 10번 역할을 많이 소화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3선 미드필더처럼 3-2 구조를 형성하는 최근 경기에서 계속 3-2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마레스카입니다. 이전 경기들과 좀 달리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구스토가 우측 센터백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구스토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수비적으로 약점을 보이고 있는 선수이거든요. 물론 측면에서 1대1 수비는 굉장히 좋지만 반대로 박스 수비라든지 공중볼 처리 또 파포스 수비에 있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번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워낙 약체라서 그런지 마레스카가 과감하게 구스토를 측면 센터백으로 기용한 경기였습니다. 네, 일단 술레마나를 좀 중심으로 한 역습이 사우스햄튼의 메인 패턴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상대 기준 오른쪽에서 구스토 쪽으로 크로스를 올리는 그런 상황보다는 이제 술레마나가 왼쪽 윙어잖아요. 술레마나와의 1대1 매치업이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귀스토가 잘 활약할 수 있는 판이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사우스햄튼 자체가 워낙 볼을 쥐고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첼시가 지공 수비를 많이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보고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투 얘기예요. 이번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 아스톤빌라전에 이어서 이 네투의 공격수 기용 와이드 오버로드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아스톤빌라 전보다도 더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스톤빌라 전에도 이제 네투 자체만 보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잖아요. 그렇지만 이 주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서 유독 또 은쿤쿠와 파머의 그런 공격적인 기여도도 좋았단 말이죠. 그런 거 봤을 때 이 네투의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을 활용하는 은쿤쿠와 파머 그리고 또 그 움직임을 이용하는 은쿤쿠와 파머에게서 파생된 걸 다시 이용하는 네투 또 이런 유기적인 그런 상호작용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이나 접근은 동일했는데 선수 간의 호흡이 많이 올라온 거죠. 그게 이번 경기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또 산초까지 오른쪽으로 나오면서 좀 나름 공격 지역에서 볼을 머금어주고 또 연계를 하고 원투 패스를 해주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면서 이번 경기 첼시 선수들 공격진의 호흡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던 편이었습니다. 네, 일단 첼시가 이제 지공을 하는 상황에서 사실 네투를 완전히 포워드로 기용했을 때 박스 장악력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공 상황에서 또 네트를 아예 우측으로 빼버리고 산초와 적극적인 스위칭을 가져가게 하면서 또 그쪽에서 오버로드를 만들고 와이드 센터백으로 배치된 귀스토도 정말 높게 전진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양쪽 측면에서 오버로드를 가져가고 이제 산초 같은 수비자 고정을 잘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주변 동료들을 활용하면서 박스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에 반해 또 박스 진입이 굉장히 잘 되면서 이제 선수들이 위협적인 위치에서 슈팅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구조가 생각이 나냐면 투엘 시절 밑에 베르너, 하베르츠, 마운트가 생각이 납니다. 이 선수들의 스위칭, 로테이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마땅한 박스 스트라이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스위칭 작업으로 박스로 진입을 하는데 원활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네투, 팔모, 은kun쿠, 산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엘 시절 때 베르너, 마운트, 하베르츠는 결국 리그 수준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조합이었어요. 왜냐면 리그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공격력을 뽐낼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내려앉은 구조에서 이 조합이 애를 먹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네토의 스트라이커 기용이 과연 장기적인 방안에서 고려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왜냐면 결국 잭슨도 박스 영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다른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가운데 네토도 이런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첼시는 결국 델랍이라든지 지금 링크가 나오고 있는 공격수들을 좀 박스 안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박스 안에서 버텨주고 좀 플랫폼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선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이드 오버로드 전략이 일시적으로는 먹혀 들어가고 있고 분명히 시즌이 흐르면서 먹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플랜 A가 될 수는 없겠지만 플랜 B로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고 잭슨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잭슨이 지쳤을 때 네토의 포워드 기용은 이제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게 잭슨이 지치거나 로테이션이 필요했을 때 운kun쿠가 포워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잭슨의 역할을 그대로 대체하지 못했죠. 왜냐면 두 선수는 성향이 다르고 운kun쿠의 포워드 기용이 적중하려면 또 주변에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첼시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줄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후반기에 잭슨이 복귀한다 하더라도 잭슨의 체력 안배가 필요하거나 후반전에 교체가 필요할 때 네토의 포워드 기용은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첼시가 이제 지난 맨시티전이 가장 예시가 되겠죠. 잭슨이 빠지고 은kun쿠가 들어오면서 사실상 마지막 전진할 수 있는 루트를 없애버리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험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 시즌이 지나고 나면 네트의 포워드 기용은 많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잭슨이 없을 때 잭슨 역할을 해주고 또 잭슨과는 조금 다른 그런 접근 방식을 제공해주는 건 이제 사실 네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네투와 교체가 된 조지가 후반전에 또 같은 역할을 소화하면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줬잖아요. 또 잭슨이 없을 때 네투가 없을 때 조지.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플랜 A로 가져갈 전술은 아니지만 지금 잇몸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투가 기동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지공 상황에서 측면에서 솔루션을 찾는 것은 산초나 마두에케에 비해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투가 물론 올버햄튼에서 굉장히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사실 네투가 어떤 맥락에서 잘했냐 이거를 살펴보면 보통 중앙에서 플레이하던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울브스에서는 윙어로 나오지만 역습하는 환경이 많기 때문에 네투가 중앙으로 침투하면서 볼을 받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첼시 윙어는 측면으로 동선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투가 좀 장점을 발휘하기에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저는 네투가 첼시에서 장기적으로 본인의 자리, 본인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면 오히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니더라도 조금 중앙지향적으로 기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어렵겠죠. 왜냐면 이미 중앙에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선수들의 부재 속에서 네투가 이렇게 중앙지향적으로 기용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분명히 있다. 오히려 네투의 양발 슈팅력을 좀 활용을 하고 네투가 활동량이 굉장히 좋고 직선 기동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비수들 인터벌 사이로 침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런 움직임이 상대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10분 활용하는 방법이 최근에 보여줬던 네투의 전망 기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투가 또 경합 능력이 괜찮아요. 몸이 단단하기 때문에 등지고 받거나 등지고 받은 뒤에 돌아서는 움직임, 볼을 한번 원터치로 내주고 뒤로 돌아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네토의 공격수 기용이 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고 또 네토 자체도 첼시에서 측면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박스 스트라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없다면 오히려 이렇게 포워드로 좀 포지션을 변경하는 것도 좀 본인이 첼시에서 계속해서 입지를 다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투가 그렇게 샷메이킹이 또 완벽하고 전방에서 이제 박스 안에서 영향력을 과시하기에는 또 신체 조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선수지만 울버햄튼전에서 또 잘했던 걸 보면 완벽히 직선적인 움직임보다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그리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대각선 움직임을 굉장히 잘 가져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측면에 국한되는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첼시 구조에선 좀 약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사실 지금 첼시 전방 자원들 중에서 또 발등에 맞추는 그 슈팅 임팩트는 가장 좋은 선수가 바로 네투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도 또 추가골을 득점할 때 그걸 보여줬고 정말 저도 이제 예상을 하지는 못했는데 지금 네투의 전방 기용이 지금 첼시에 굉장히 해답이 되고 있고 또 네투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제공이 됐습니다. 일단 네투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르너 선수가 생각이 많이 나요. 베르너도 투엘의 와이드 오버로드 전략에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반면 베르너보다 볼을 조금 지키는 능력이 좀 더 좋고 그리고 양발 슈팅력을 갖춘 그런 베르너로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만 해줘도 지금 첼시에서 제공해줄 수 있는 건 분명 많습니다. 하지만 투엘 시절에도 봤듯이 이 와이드 오버로드 전략이 언제까지 먹힐지는 몰라요. 이건 분명히 특히 내려앉은 수비 상대로는 좀 답답한 구조가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플랫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잭슨의 복귀, 새로운 공격수의 영입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 경기 산초가 나왔어요. 아스톤빌라전은 선발이 아니었는데 이번 경기는 산초가 오랜만에 오른쪽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초의 오른쪽의 기용이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해당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 오른쪽에서 수비를 고정시키고 원투 패스로 잘라 들어가고 또 중앙에 팔머가 측면으로 나올 때 본인이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메꿔주고 연계 플레이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강점을 보이는 선수이거든요. 네, 산초가 그리고 또 킥을 하거나 슈팅을 하는데 특징을 보면 이 선수가 이제 본인의 발에 볼을 붙여놓고 또 잔발로 드리블을 하다가 이제 발 바깥쪽으로 툭툭 내주는 그런 패스의 타이밍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명 사이로 그 공을 투입시키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는데 이 선수가 패스의 타이밍은 굉장히 빠른 반면에 킥의 모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동작이 굉장히 느려져요. 타이밍이 느려지는 특성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을 때는 산초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때리거나 역크로스를 올릴 때 안쪽에 이제 커버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동작이 커지는 게 굉장한 단점으로 작용을 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산초의 그 슛이나 역크로스가 굉장히 상대 발에 많이 블로킹이 당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측에 있으면은 산초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쳐놓고 모션을 크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게 수비자한테 걸리지 않아요. 왜냐면 커버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치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예전에 이제 윌리안 선수가 오른쪽에서 좁혀 들어오면서 또 오른쪽으로 쳐놓고 각도가 없는 곳에서 또 슈팅을 해서 득점을 하는 걸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또 산초가 그런 비슷한 슈팅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이제 왼쪽에서 첼시가 산초를 기용할 때도 분명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른쪽에서도 이 산초의 특성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른쪽에 기용하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맥락인 거죠. 산초의 기용을 생각할 때는 그 주변에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죠. 어쨌든 킥 처리 속도를 생각했을 때 왼쪽에서 기용을 하려면 그 주변에 판을 깔아줘야 되고 반면 오른쪽에서 기용하면은 아까 터치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엔드라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볼 처리가 수월할 수는 있고요. 이런 장점을 이번 사우샘튼전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가면 확실히 볼 터치가 좀 간결해지고 또 측면 지원해줄 수 있는 팔머의 존재까지 있으니까 두 선수의 좀 그런 오밀조밀한 연계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네, 또 이번 경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제 네트의 오버로드 기용 그리고 와이드 포워드 기용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아스톤 빌라전부터 좀 스위칭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마레스카가 전방 선수들을 이제 볼을 받는 위치를 어느 정도 제한을 시켜두고 또 그 선수들이 본인의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는 것을 조금 제한을 시키는 감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최근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이 정도로 스위칭을 좀 핵심적으로 갔던 경기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어느 정도 자유로운 배치를 하고 있고 전반기와는 완전 다른 운영이에요. 네, 엔소 페르난데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자유로운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포켓에서만 볼을 받는 게 아니고 또 완전히 뒤로 빠져나와서 후방에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데 그게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 상황마다 국면마다 어느 정도 정해진 매뉴얼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 할 때 한 반박자 늦게 내려와서 또 수적 우위를 형성해주고 또 하프라인 부근에서는 왼쪽으로 튀어나와서 터치라인을 등지고 볼을 받아주고 전방에서는 포켓에서 볼을 받아주고 이런 어느 정도 매뉴얼이 존재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사우스햄튼이 조금 내려앉은 상황에서 후방과 전방을 본인이 계속해서 오가면서 볼을 받아주고 또 오늘 특히 도전적인 패스의 정확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팬분들께서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장점이 잘 드러났고 결국에 이런 장점이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스위칭이라는 걸 핵심적인 좀 공격의 매뉴얼로 가져가면서 선수들에게 일정한 자유도를 부여해 준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 엔조 굉장히 잘했고 왜 본인이 마레스카 축구의 핵심인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준 경기이기도 하고 저희가 사실 엔조 페르난데스 선수 얘기를 할 때 수비 보호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수비적인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이번 경기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경기였습니다. 아스톤 빌라전은 리스 제임스의 존재 때문에 그랬고 이번 경기는 사우스햄튼 자체가 워낙 약체이기 때문에 또 쿠크레아랑 카이세도가 커버를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엔조가 볼을 받았을 때 그 내리는 판단과 그 실행의 속도는 정말 신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처리가 굉장히 간결하고 또 볼을 처리하는 정확도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본인의 장점이 다 드러난 경기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방에서 스위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보니까 오프 더 볼이 활발해지니 엔조가 패스를 투입할 수 있는 경로도 더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선수들의 그런 움직임의 요구 때문에 엔조의 활약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엔조 자체에게 자유를 줬다기보다는 엔조가 국면에 따라서 볼을 잡는 위치를 지정해줬잖아요. 근데 그 위치를 수정해줬다고 봤어요. 기존에는 엔조가 1차 빌드업에 가담하지 않고 중앙 포켓에서 대기하다가 살짝 왼쪽으로 빠지거나 우측으로 빠져서 볼을 받아서 센터 서클 부분에서 이제 속도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면 마레스카가 이번 경기에서 1차 빌드업 상황에서 쿠쿠레아를 인버티드가 아니라 1차 빌드업 상황에서는 쿠쿠레아를 풀백으로 기용을 하고 엔조를 아예 더블 볼란치를 내려서 엔조가 더블 볼란치를 형성하면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게 했거든요. 이런 차이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마레스카가 엔조에게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국면에 따른 선수의 배치를 수정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빌드업에서 볼이 통과된 후에 엔조가 그 후에는 포켓이나 전방으로 가담해서 공격을 설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고요. 엔조를 후방으로 내린 것은 그 속도를 내거나 볼을 전개하는 그 지점을 수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경기들에서는 엔조가 센터 서클 부근에 위치를 하고 거기서 대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볼을 받으러 나오면서 센터 서클 부분에서 속도를 확 올리면서 그때 이제 팔머라든지 잭슨의 전방 침투 움직임을 살렸다면 이번에는 아예 후방에서 좀 더 빠르게 전방으로 볼을 보내자, 좀 더 한 템포 빠르게 스위칭을 하자 이런 의도로 내렸던 것으로 보았거든요. 아무래도 전방에서 스위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전방으로 침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구조에서 센터 서클보다는 조금 더 앞선 지역에서 볼을 앞으로 보내는 그런 작업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엔조를 이런 식으로 기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주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지난 전반기 레스터 시티 전부터는 사실상 엔소 페르난데스를 어떤 위치에 배치를 하고 이 선수가 어떤 식으로 볼 플레잉을 하게 만들어 주냐에 따라 첼시의 공격 방식과 접근 방식이 또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가 정말 엔소가 마레스카 축구의 핵심인 이유를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 후쿠레아 선수도 칭찬을 해줘야 돼요.
득점을 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넓은 활동 반경 범위를 보여주면서 제임스가 해줬던 그 삼선 보호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줬단 말이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쿠쿠레아의 지역 수비에 있어서 단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삼선 보호가 수비 보호가 조금 헐거워진 첼시에 있어서 쿠쿠레아의 이렇게 다양한 범위를 소화할 수 있고 굉장히 넓은 활동 반경은 좀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아예 오른쪽 측면까지 이동을 해서 구스토와 함께 또 역습을 차단하고 커버를 해주는 장면도 있었고, 사실 전반기에도 라비아가 없던 상황에서는 첼시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제어가 잘 안 될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걸 좀 커버해줬던 게 이제 쿠쿠레아의 리커버리였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세컨볼의 흐름을 파악하고 또 빠르게 튀어나가서 볼을 차단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좋고, 선수를 묻어버리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그런 판단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임스는 약간 위치를 잘 잡아주고 또 주변 동료들을 잘 리딩해주면서 또 피지컬적인 경합으로 승리를 해주면서 그 위치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면, 쿠쿠레아는 굉장히 넓은 활동 반경을 빠르게 리커버리 해주면서 전반기에 어떻게 보면 보여줬던 그 중원에서의 장악력을 이번 경기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압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3이 그 망을 구축하면서 상대를 제압을 하잖아요. 이때 쿠쿠레아 인터셉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쿠쿠레아가 말씀드렸다시피 수비수로서의 수비 능력은 조금 불균형해요. 하지만 미드필더로서 경합 능력과 수비 능력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이번 경기는 정말 오랜만에 본인이 좋아하는 그런 삼선 미드필더와 풀백을 오가는 역할을 맡으면서, 기존에는 이 선수가 거의 10번처럼 기용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수의 약점이 드러나고 공격적으로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가 내버려두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 쿠쿠레아가 이번 경기에서는 삼선에서 본인이 공간을 커버해주고 끊는 역할을 맡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첼시의 자리가 있느냐,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없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산투스나 우고축구 같은 선수들이 복귀하고 삼선이 보강이 된다면 쿠쿠레아의 미드필더로서의 중요성은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지역 수비라든지 공중볼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수비수 쪽으로 좀 더 이목이 집중될 수가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쿠쿠레아가 올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쿠쿠레아 개인의 커리어에서도 굉장히 고점에 있는 상태이고, 어쨌든 지금 첼시의 불균형을 또 해소해주는, 이 역설적으로 쿠쿠레아도 불균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약점을 노출하지만 또 특정 국면에서는 첼시의 불균형을 본인의 기량으로 커버를 해주는 또 그런 중요한 선수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에서 마레스카를 좀 칭찬하고 싶은 거는, 마레스카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오던 것 중 하나고 또 저희 영상의 댓글로도 이제 피드백을 좀 남겨주신 부분인데, 전반전 항상 경기를 잘 계획해와요. 전반전에 상대를 좀 압도하고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리드를 하다가 후반전에 이제 상대가 에너지 레벨을 올리는 타이밍에 그걸 제어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상대가 사우스햄튼이었기 때문도 있지만 전반 초반부터 완전히 빡빡한 압박을 가져가지 않고 오히려 전반에 조금 체력을 안배를 하고 또 밀리는 타이밍에 첼시도 같이 에너지 레벨을 올리면서 이런 90분 경기 운영에 있어서 마레스카가 처음으로 거의 노련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경기였습니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포인트가 많은 경기였어요, 확실히. 그러면서 좀 전후반 모두 좀 안정적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면서, 물론 사우스햄튼 상대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레스카에게 있어서 좀 기대할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있는 경기였고, 또 이번 경기에서 은쿤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은쿤쿠가 이제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좀 후반기에 부여받으면서 좀 리듬과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 와이드 오버로드 전략으로 인해서 은쿤쿠가 왼쪽 윙어로, 터치라인 윙어로 기용이 되지만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쿤쿠가 전방에서 볼을 잡았을 때 주변 동료들을 활용하는 콤비네이션 플레이는 첼시 내에서 제일 잘합니다. 그게 네투의 골에서도 드러났어요. 네투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네투의 동선을 파악하고 거기로 간결하게 패스를 찔러주면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은쿤쿠에게 좀 고무적이었고, 확실히 전방에서 볼을 지켜주고 그 볼을 받기 전에 동작이 되게 좋은 선수예요.
팬들이 은근크로 보실 때 이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말고 볼을 받기 전에 어떤 움직임, 어떤 스텝, 어떤 사전 동작을 취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주변을 확인하고 수비수와 분리시켜서 몇 발짝 떨어져서 볼을 받는 동작이 굉장히 간결하고 신속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볼을 잡고 전방으로 돌아서고 그 동료들을 파악하고 동료들을 활용하는 동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장점들을 보여주면서 전방에서 볼 흐름이 지속되고 볼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계속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방에서 그리고 특히 상대가 내려앉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 위치에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고 그 위치를 고수하는 거는 사실 패스의 선택지 하나를 줄이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은쿤쿠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많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진 않지만 순간적인 움직임으로 본인에게 붙은 수비자를 떨쳐내면서 패스의 그 선택지가 되어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상대와의 거리를 벌릴 줄 알기 때문에 그 볼을 받은 이후에 동작도 굉장히 간결하고, 제가 또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박스 이제 외곽 쪽에서 산초에게 볼을 받고 돌아서서 파머에게 또 발 바깥쪽으로 그런 내주는, 그래서 파머의 슈팅이 많이 뛰긴 했지만 그런 좁은 공간에서도 주변 동료들의 위치를 다 파악할 수 있고, 또 그런 좁은 공간에서 돌아서 주변 선수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는 U자 움직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선수가 바로 은쿤쿠예요. 이번 경기에선 지공 상황에서도 그런 역할을 잘 해줬고, 이 아스톤빌라전과 사실 역할 자체는 비슷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스톤빌라전에서는 네토와 파머 이 세 선수 간의 호흡이 좀 아쉬웠던 반면에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 극초반에는 조금 은쿤쿠가 무리를 하는 장면들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경기 템포에 맞아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굉장히 효율적인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이번 경기에서 좀 투지를 보여준 득점도 굉장히 좋았고, 말씀해주신 네트를 이용한 그 추가골 장면에서도 이제 은쿤쿠의 그런 장점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플레이를 살려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강점이 있는 선수이고, 그런 플레이를 바탕으로 네투, 팔머, 산초의 좀 활약을 극대화시켜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경기는 아니었지만 은쿤쿠의 경기력을 논할 때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돼요. 은쿤쿠의 존재로 인해서 주변 선수들의 활약이 살아나는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은쿤쿠는 이번 경기 굉장히 본인의 역할을 해주었고, 또 득점과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활약을, 첼시로 와서 이렇게 선발로 나와서 이렇게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것이 거의 없다고 봐요. 부상 문제도 있었고 기용 자체가 안 되면서. 하지만 은쿤쿠는 지속적으로 기용이 된다면 이런 모습을 분명히 꾸준히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첼시 내에서도 클래스가 굉장히 높은 축에 속하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번 경기는 굉장히 또 후반전에 유망주들이 또 기회를 받을 수 있었어요. 타이리크 조지도 그렇고 아치안퐁도 오랜만에 모습을 비췄고, 그리고 무엇보다 슈마이라 메우카 선수가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좀 아쉬웠던 게 이제 파머의 코너킥이 이제 메우카의 프리미어리그 첫 터치가 헤더슛이었잖아요. 그게 정말 득점으로 이어졌으면 또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그 부분 좀 아쉽고, 사실 메우카 선수가 아직 신체적으로 완전히 1군에서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성장을 다 한 선수는 아니에요. 뭐 라민 야말처럼 이제 그런 걸 볼 수 있었던 게, 사실 이번 시즌 U18 레벨에서 한 번씩 내려가서 뛸 때는 거의 매 경기 두세 골씩 집어 넣으면서 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이제 U21 그러니까 PL2에서는 또 활약이 그렇게까지 돋보이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선수가 분명 신체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을 해야겠지만 저는 마레스카 이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봐요. 리그에서도 이 정도로 교체로라도 기회를 줄 정도면 마레스카도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고, 이 선수는 좀 기본적으로 잭슨의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박스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 마무리까지 지어질 수 있는, 저희는 그런 선수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의 좀 성장도 앞으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메우카 선수에 대한 스카우팅 리포트를 한번 다뤄보죠. 저는 이 선수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고, 전에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우보다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신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장점이 있고, 또 물론 지금 신체적인 수준이 아직 성인 무대에 뛸 준비는 안 되어 있겠지만 나중에 이 선수가 좀 성장을 했을 때 굉장히 신체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기술, 속도,
피지컬, 지능 다 갖춘 선수예요. 박스 안에서 본능도 갖추고 있고요. 저는 이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번 그 측면에서 몸싸움을 이겨낸 장면이 네, 있었는데 터치라인 부분에서 스로인을 받을 때 또 보여줬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기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동작이거든요. 그런 동작들이 굉장히 인상 깊어서 이 선수 앞으로 모습을 좀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컨퍼런스 리그에서도 마레스카가 또 출전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나름 약간 번뜩이는 장면도 보여줬는데, 개인적으로 메우카 선수는 마레스카 기조에 정말 적합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많이 모습을 봤으면 하는 모습입니다. 또 타이리크 조지 선수가 이번에 공격수로 기용이 됐죠.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선수가 배우 침투 공간이 굉장히 좋고 또 양발 슈팅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양발 슈팅은 사실 이 선수가 유망주치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첼시 선수단을 통틀어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방에서 샷 메이킹 혹은 샷의 전반적인 퀄리티가 떨어지는 첼시 공격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해결책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기본기랑 테크닉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볼을 잡고 지키고 또 속도로 전진을 하고 슈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물론 짧은 시간이었고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와서 뭐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맥락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역할을 수행해준 경기라고 봤습니다. 네, 조지가 그 네트의 약간 와이드 포워드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으면서 지금 첼시 공격진 중에는 사실 네트 다음으로 이제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잖아요. 부상자들을 제외했을 때. 이제 교체로는 어느 정도 또 더 기회를 받아도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수가 그 샷메이킹 그리고 양발 슈팅력에 큰 강점이 있고 굉장히 도전적인 선수예요. 이 선수의 성향 자체가 좀 득점을 만들어내고 또 도움을 만들어내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공격 포인트가 필요하고 또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조지 선수의 이번 경기 활약도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또 조지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무구 선수도 첼시에서 데뷔를 했잖아요. 네. 사실 어떤 특별함을 보여주기에는 출전한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았고 경기가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죠. 2006년생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첼시에서 기회를 받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선수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르겐센이 굉장히 좋은 세이브를 보여주면서 또 첼시의 위기 상황을 좀 모면을 했고, 공중볼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빌더 플레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마레스카가 이번 경기에서 왜 이렇게까지 요르겐센이 볼을 끄냐는 질문에 자기가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마레스카가 아예 킥하지 말고 패스만 해 이렇게 주문한 게 아니라 이제 그 기조 안에서 최대한 패스로 풀어나가는 선택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가장 큰 요르겐센의 장점이잖아요. 후방에서 좀 당황하지 않고 여유있게 상대를 좀 머금어주면서 패스 각을 볼 수 있고 또 기본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 패스의 퀄리티나 타이밍도 굉장히 잘 가져가는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첼시가 후방에서 상대를 유인해서 3위 구조 내지는 4위 구조에서 이제 쇼패스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르겐센이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또 좋은 선방도 보여주면서 또 지난 경기에 실수를 어느 정도 만회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고요. 또 코릴도 아스톤 빌라전에 이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이번 경기는 중앙 센터백이 아니라 와이드 센터백으로 나왔는데 좀 동일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릴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구나, 이 선수가 지금 첼시 수비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준 경기였죠. 네. 득점까지 기록을 했잖아요, 심지어. 이번 경기가 사실 쉽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또 세트피스에서의 2번의 득점이었잖아요. 또 토신과 코릴 모두 세트피스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주면서 답답함을 좀 해소해줬습니다. 저는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아치안퐁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 선수가 와이드 센터백으로 배치됐을 때 빌드업 그리고 볼 플레잉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제공해줄 수 있는 다양성이 정말 굉장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잘라서 침투하는 파머였나요? 파머에게 굉장히 좋은 스루 패스를 또 보여주기도 했고, 직접 볼을 몰고 전진할 수도 있고 패스를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도 있는 정말 컴플리트한 선수라고
걸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선수는 단점이 딱히 보이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킬셋이 다양한 선수이고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마레스카도 이 선수를 좀 아껴 키워야 되겠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좀 계속 기용을 하면서 또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케어가 들어가야 될 테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뭐 본인이 뭐 1군선수이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또 앞으로도 컨퍼런스 리그를 통해서든지 계속해서 기회를 좀 받았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또 아쉬웠던 선수가 있었죠. 또 팔머가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골을 못 넣는 것도 아쉬웠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태도라든지 좀 볼을 지나치게 끄는 성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동료들을 살려주기보다는 본인이 어떻게든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성향이 보이는데, 좀 내려놓고 좀 간결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경기가 이기고 있었고 본인이 첼시에서 지금 가장 긴 시간 동안 공격 포인트가 없는 그런 좀 안 좋다면 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아예 안 가는 건 아닙니다만 좀 과했어요. 이 볼을 끌고 주변 동료들을 이용하기보다 본인이 어떤 뭘 하려는 그런 게 너무 좀 과했고, 사실 이거를 이기고 있을 때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봐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좀 이런 태도가 좀 드러나는 게 파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완벽한 찬스도 몇 번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살리지 못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금은 간결하게 하고 동료들을 좀 믿으면서 이 흐름을 좀 깨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팔머는 본인이 간결하게 해야지 본인이 빛이 나요. 실제로 간결한 터치, 간결한 센스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전방을 좀 횡단하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좀 플레이를 엮어주고 링크해주고 본인이 승부처를 찾아서 침투해서 간결하게 마무리해주고 이런 게 장점인 선수인데, 원더볼 욕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팔머가 볼을 머금어주는 동작, 그리고 경험을 이겨내는 게 지난 시즌보다 좋아지긴 했어. 이건 분명히 고무적인 부분이고, 볼을 머금어줘야 될 때는 머금어줘야 되거든요. 볼을 빨리 처리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또 이번 경기에서도 또 볼을 지켜주고 시간을 끌어주면서 템포를 가져오는데 또 역할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마냥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빨리 줘야 될 때는 빨리 주고 또 머금어줘야 될 때는 머금어주고, 이런 판단이 조금 더 잘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본인의 욕심이 드러난 태도였어요. 확실히 좀 태도 자체가, 애티튜드 자체가 좀 나는 지금 골을 넣고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너무 보여가지고 동료를 믿고 의지하고 또 본인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것도 지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선수들은 핵심 선수들을 살펴본 것 같아요. 이번 경기가 첼시에게 좀 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고, 마레스카가 좀 최근에 잇몸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와이드 오버로드 전략을 끌고 나와서 아스톤 빌라전에는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해법을 제시를 했고, 사우샘프턴전에는 결과까지 가져오면서 지금 첼시가 이제 3월 국대주간 이후로 잭슨, 마두에게, 포파나, 라비아 같은 선수들이 복귀하는데 그 전까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좀 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이제 레스터시티 홈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반드시 승리를 챙겨와야겠죠. 네, 이 경기를 확실하게 승리로 가져오면 첼시 자체도 어느 정도 흐름을 탈 거고, 이 챔스권을 수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예요. 첼시가 여태까지 많은 중요한 경기들이 있었지만 이번 레스터전만큼 중요한 경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로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면 첼시는 정말 챔스권 수성에 굉장히 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사우샘프턴전 살펴봤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웹스터, 저는 흐비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